자, 반갑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투자 캡틴 큐입니다. 자, 오늘은 군 후배들을 위해서 영상을 짧게 하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군 출신이다 보니까 군 생활할 때 열심히 군인공제 저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없나 이렇게 돌이켜 봤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 QQQ와 군인공제 잠깐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아니신 분들은 넘기셔도 좋습니다. 군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찍은 영상이니까 한번 같이 넘기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군 후배들은 아마 군인공제에 저축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제 소개 간단히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대의로 전역을 했고요. 07년도에 인관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거진 아이폰이 갤럭시가 노트가 처음 나오는 시기였어요. 매우 좋았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이제 처음 들고서 그때 인관했을 때는 없었는데 한 2년 있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아이폰을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갤럭시 노트를 사서 이 노트펜을 들고 가 가지고 이제 대대장님 말씀하고 이렇게 작전 회의하는데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굉장히 저는 창조적이다 생각했지만 개념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또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시에 밑에 있던 제 이제 부하 병사들이 전역을 하면 가장 갖고 싶은 1 위가 뭐였냐면 갤럭시 노트였어요. 그래서 그 노트 아직도 저도 갖고 있는데 아무튼 파격적이었다 당시에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57 사단, 75 사단 작전과장이랑 중대장을 역임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군 재무상담 및 금융 전문가로 활동을 중이었고요. 아버지도 군 장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복무하고 지금 이제 연금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아직도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굉장히 높다고 자부를 합니다. 김정은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 그때 당시에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김정은이 똥풍선 뭐 이런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죠. 진짜 한심하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잡혀갈까 봐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잘못하고 있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단히 제가 제 소개를 했고요. 어 제 블로그 보면은 이제 옛날 군 칼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써 놨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잘 찾아와서 한번 읽어 보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 썰을 좀 몇 가지 풀자면 어제 이제 제가 만나서 우리 만났는데, 이제 지금 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보호관이요. 서하늘 상사, 그다음에 이현 상사. 지금 아직까지 75 사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진지공사할 때 이렇게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제 통신병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입시 준비한다는 박호준, 네, 그다음에 고대근 지금 강원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선생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미에 이제 지금 뭐 구미에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축구를 너무 잘했었어요. 근데 전역할 당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우리 전우들입니다. 생각이 나고요. 제가 이제 소위 중위 생활할 때 있었던 우리 이준호 통신병, 지금도 같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민이 삼중대 소속 다른 중대였는데, 이건 이제 유격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요즘은 낭만 있던 개구리복이었어요, 개구리복. 아마 지금은 디지털로 바뀌었을 텐데 이 개구리복이 정말 추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갔을 때도 개구리복을 입고 있냐 안 입고 있느냐로 이제 그 짬 차이를 구분했던 일화가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재밌게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담이에요 아무튼. 자, 오늘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서 군인공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쪼금 나눌 건데, 일단 답이 다 나왔다. 무슨 답이 나왔냐?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07 년도였어요. 제가 인관할 때 당시에. 인관할 때 당시에 애플 주가가 지금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랐죠. 그때 거진 처음 나왔었어요. 07년 이 당시에. 근데 만약에 애플을 이때 한 주 뭐 들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거의 뭐 4000% 까지 나왔어요. 4000%. 지금 4850% 됐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은 아마 미래가 바뀌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혜가 부족했거나. 주변에 사실은 저도 부모님이 공무원 집안이다 보니까 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은행에. 그다음에 공제회.
근데 맞는 말이었어요. 사실 저는 맞는 말이었다고 봐요. 이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도 군 생활을 이제 20년 넘게 하셨지만 이때 당시 군인 공제회 이율이 막 16%막 이랬어요. 그 막 1988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막 은행 이자 23% 이던 시절. 그때 이전이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이때 제가 07 년도에 군인 공제 저축할 때 이 금리가 7.5%,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저도 군인 공제 열심히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군인 공제 할까? 아니면 이 당시에 투자를 했을까?'라고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면 아마 제 미래는 더 바뀌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오늘 메시지를 남겨 놓는 겁니다. 한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애플 주가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부터 S&P 500 뭐 QQQ 대부분 이제 애플이 지분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자, 군인공제 저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이 뭐냐 군인공제에. 일단 원금이 보장이 된다. 안정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연봉이 5%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야, 이 5%도 너무 높습니다. 은행에 있는 달리가 아니라 뭐다? 복리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복리 이자율. 게다가 5천만 원까지 금융종합소득과세,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준다. 5천만 원까지. 이 장점 3 개가 군인공제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단점이 2 개가 있는데 낮은 수익률과 물가 상승 대응력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5% 에서 7%, 이제 작년만 해도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5 에서 7%다 가정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자가 아니라 -2% 예요, -2%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 물가 상승률이 4 에서 6%에 가까웠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5% 받으면 뭐냐?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안제가 참 많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과세 저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5 천만 원 비과세, 그다음에 알아내야 될 게 중도 해약식 금리가 있어요. 1년 이상 2년 미만 이럴 때 100% 지급을 하냐, 미만일 때 67%냐 50%냐,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소액 저축도 가능하다. 안정성 굉장히 높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 이런 이야기를 할때 자, 이 안전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자본금.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할 때 자본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 자산. 그럼 애플이 안전할까? 군인공제에 안전할까? 우리가 투자와 저축을 할 때 어디에 돈을 맡기면 좋을 건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공제에 관련된 부분들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QQQ. 장점 간단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QQ 역시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10년 연평균 10에서 17%, 기술주 중심으로 고성장이 가능하고요. 이거 자체가 안전한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변동성이 있죠, 변동성. 변동성이 뭐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우상향하긴 하겠지만 오르락내리락하는 -10% 20%도 갈 수 있고 재수 없으면 30%, 금융위기 때처럼 올 수도 있죠. 이제 이런 리스크만 감당이 되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 QQQ 투자의 장점인 겁니다. 근데 이거만큼 또 안전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 군인공제에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양도소득세 22%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QQQ 투자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들, 중간에 변동성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단기 하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QQQ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전역할 때쯤 이게 만약에 그때 장이 안 좋다. 그러면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장기 복무 5년 이상 7년 이상 중장기 이제 10년 이상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QQQ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전 세계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돈이 많이 몰려 있는 ETF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국민연금이나 뭐 군인공제도 마찬가지, 해외 투자 많이 하는데 대부분 어디 한다? 이런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지수에 투자를 열심히 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서 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간 걸로 여러분들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다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 같으면 "QQQ에 투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예, 요약을 다시 비교를 해 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군인공제에는 원금 보장과
수익률 5% 복리로 쳐 준다. 그리고 리스크가 매우 낮다. 이거는 원금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나 QQQ는 기술주 성장으로 수익률이 크다. 그리고 이 변동성만 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동성 그러나 투자 쪽으로 살펴보면 바로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넣으면 더 높은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제가 요약을 다시 해 놨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해 드리면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 첫 월급을 받고 50만 원 또는 75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여력이 있다. 장기간 10년 이상 투자할 거라고 하면 반드시 QQQ를 투자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축과 투자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저축은 아껴서 돈을 벌고 가입 시점에 수익이 확정돼 있습니다. 군인공제 홈페이지에 가도 내가 얼만큼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치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금이 보존이 돼요. 그리고 단점은 인플레이션이 취약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5%를 받아봤자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남는 건 1%예요. 물가상승률 제외하면 5%, 뭐 물가상승률 최저로 4%로 보고 있어요. 4%. 근데 내가 이제 5%를 받아. 그럼 실질적으로 1% 여러분이 수익을 본 거예요. 그쵸?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복리로 나중에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중간에 돈을 되찾거나 중간에 또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런 효과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반면에 투자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벌고 파는 시점에 수익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장기 투자했을 때 복리 효과와 함께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상품을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와 수익성을 잘 고민해서 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와 여러분들의 자산이 더 크게 불어날 거라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절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저축과 투자를 재무적인 목표에 따라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강조해야 될 제가 핵심 가치 뭐다? 다 필요 없다. 뭐 저축도 투자도 필요 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강제 저축이다. 금요일 60%는 반드시 꼬박꼬박 모아서 여러분들이 소비도 최소화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반드시 1억을 모아야 된다. 이게 무조건 선행이에요. 1억이라는 의미가 사람인가 뜻의가 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뜻을 세울 수 있는 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포커싱을 잘 맞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돈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무튼 제가 이제 군인공제와 QQQ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 주라도 사서 실천을 해 보고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요. 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카오톡 메시지 남겨 주시면 제가 편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이고 뭐 교육할 게 너무 많지만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 번호랑 카톡 남겨 놨습니다. 여기에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시고 가능하면 많은 금액 여러분들 해야지만 복리 효과 누릴 수 있으니깐요. 이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군 생활 전방 각지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우리 군 선후배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계좌에 또 넉넉하게 또 가득 차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 캡틴 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